안녕하세요. 네, 이제 겨울 같죠? 네, 이제 겨울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인문과정이기 때문에 뭐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원래는 우리가 133쪽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페이지를 조금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82쪽을 먼저 좀 해드릴게요. 82쪽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기 전에 사업이라는 걸 좀 알아야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하실 거니까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말하면 자, 총 세 가지 사업을 지칭하죠. 세 가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요 세 가지 사업을 합해서 자 무슨 사업이다? 도시계획사업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럼 여러분들 혹시 요 사업에 이 용어만 갖고도 지금 몇 번째 하나요? 다섯 번째. 우리는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지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거 아니야. 우리가 첫 시간에 요거 설명을 해서 그래 놓고 지금 요걸 또 몇 번씩 계속 반복하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깨우셔야 돼. 용어만 내용이 몰라도 돼. 그냥 이 용어가 어떤 용어다 이 용어만 알면 돼. 용어만. 근데 우리는 이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헤매는 거지. 여러분이 작년 제자 29회 때 저 41번 시험원에다가 도시계획 사업을 이렇게 물었어. 도시계획 사업 뭐냐? 그럼 세 개 대답하면 되죠. 이거 못 찾았어 사람들이. 어려운 걸 내는 게 아니라 공법은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내는 거니까 그 용어 문제는 꼭 맞추셔야 돼. 그래서 세 가지 항상 도시계획 사업은 무조건 세 가지 외우셔야 돼. 이거는. 자, 그럼 먼저 이런 것도 좀 복잡하니까 외우는 방법. 첫 번째 뭐 만드는 거? 시설 만드는 거야. 시설. 그럼 우리 시설이 뭐예요? 도로, 공원, 광장 이런 걸 만드는 걸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 그리고 지금 무슨 사업이요? 개발 사업이 개발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야. 그 다음 뭐는가요? 정비하는 거야. 자, 정비니까 뭐하고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법률 용어 그대로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하라는 이야기야. 자, 도시계획 사업은 뭐 만드는 사업? 시설 만드는 사업, 개발하는 신도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말하죠. 그럼 세 가지 사업 모두 다 항상 무슨 계획 결정이 필요하다? 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항상 관리계획 결정의 효과는 두 가지가 나와. 행위제한 아니면 사업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항상 어디에서는 행위제한이 나오나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나오면 뒤에가 행위제한이야. 그러면 저 항상 사업에 관한 거나 시설자가 붙으면 뭐한다? 사업 이 말이 나와요. 사업. 이 공부가 돼야 돼. 이 공부가. 우리는 매일 관리계획 결정한다. 공법 시간에 이 말밖에 안 나와. 관리계획 결정한다. 그럼 결정되면 뒤에는 행위제한이냐 사업이냐 이것만 구분하면 돼. 항상 행위제한이 나올 때는 어디에서 행위제한이 나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요게 지정됐다 이렇게 나올 때는 행위제한 이렇게 나와. 근데 시설자나 사업자가 붙은 무조건 결정하면 사업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에 의해서 하느냐 그러면 각각의 법률 이렇게 말해. 각각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각각의 법률이란 그러면 세 가지 사업할 때 이 시설 사업은 무슨 법으로 하고 개발 사업은 무슨 법, 정비 사업은 무슨 법으로 할 건가 이렇게 나와야 돼. 바로 이 시설 사업은 이 법으로 이렇게 나와. 자, 이 법이니까 이 법의 이름이 뭔가요? 국토계획법으로 하는 사업이야. 근데 요거는 관리계획 결정을 했지만 사업은 도시개발법으로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정비사업 할 때는 도시정비법으로. 그럼 현재 우리가 배우는 법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법은 시설 사업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책에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 시설사업 시행이라고 돼.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이해할 줄 알아. 왜 이 말이 나오게 됐느냐.
왜 책의 타이틀이 사업이 나오면은 세 가지 중에 요게 나왔느냐? 그러면 요거는 무슨 법? 이 법으로 하니까 이 법에 의한 사업은 뭐다? 시설 사업이다 그 말이야. 그럼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배워. 그럼 도시개발법인데는 그때는 뭐라고 나올까? 도시개발사업 시행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도시정비법 시간에는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책에 공부할 때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목이 중요해. 제목만 알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럼 이제 이 법하고 다른 법에서 어디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 법은 대한민국 전국이지 전 국토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 전 국토. 자, 그럼 전 국토라면 행정구역으로는 뭐가 되냐면 특, 광, 시, 군 이렇게 나와. 그러면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런 광역시에서는 항상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어? 시설사업 그러면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행정구역으로 표시하면 특광시군이에요. 그러면 특광시군을 용도로 분류하면 용도는 뭐가 될까요? 도시지역 플러스 비도시지역에서.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 도시지역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자, 비도시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래요? 도시지역, 외유지역 이렇게 말해. 같은 말이야 이제. 앞으로 내가 비도시 그러든 도시지역 외 그러든 같은 말로 알아들으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울산광역시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 시설사업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도시개발법에서 하는 도시개발법은 저 도시개발사업을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라고 그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울산광역시 전부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사업한다. 그럼 맞나요? 틀렸나요? 그럼 틀린 거지. 이거는 울산광역시가 아니요. 무슨 구역?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게 있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만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도시정비법에서 하는 정비사업은 어디서 하느냐? 정비구역이라고 그래. 정비구역. 정비구역 안에서만 하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불러. 우리가 이거 처음 나왔어요. 지난번에 나왔어? 요거? 지난주에 나왔지. 지난주 어디서 나왔나요? 한번 책 넘겨봐요. 지구단위계획구역 펴보세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난주에 배운 거.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100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100페이지. 100페이지에 그 용도지구부터 나와 있네. 용도지구하고 동그라미 2번이 뭐야? 도시개발구역. 그럼 도시개발구역 앞에가 무슨 법인가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무슨 법에서 지정해야 돼? 도시개발법에서 지정을 하면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다? 도시개발사업이야. 그러면 세 번째.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이 정비구역이라는 건 이 법에서 지정할 거고 이 정비구역 안에서만 무슨 사업할 수 있다? 정비사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책 내용 여러분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지금 요런 용어부터 빨리빨리 읽으셔야 돼. 용어. 앞으로 이제 도시개발구역 그럼 무슨 법에서 지정했어? 도시개발법에서. 그러면 지정되면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무슨 사업을 하게 돼?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정비구역 그럼 무슨 법에서 지정? 도시정비법에서. 그럼 지정됐으면 이 구역 안에서 하는 사업의 이름이 무슨 사업이다?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 써진 거 반드시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야 돼. 이런 걸 못 넣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진도 나갈 때 어려워. 이제 이걸 못 알아들으면 이 용어가 이해가 돼야 앞으로 설명할 내용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자, 다시 도시계획 사업 그러면 이건 사업이 아니여. 몇 가지를 말하는 거?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러?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불러. 그럼 세 가지 이름 자 기니까 줄여서 뭐 하는 거? 시설. 그러면 시설이 뭐라고 그랬나요? 도로 만드는 게 시설이야. 그럼 도로 만드는 사업을 뭐라고 그래? 시설 사업 그래.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개발 사업이야.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 그러면 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결정을 해야 돼. 그럼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효과는 뭐하다? 사업하라 이렇게 나와. 그럼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각각의 법에 의해서 한다. 그럼 각각의 법이란 시설 사업할 때는 이 법. 그러면 지금 항상 이 법 이렇게 나올 때는 현재 배우는 법이란 이야기지. 현재 배우는 법의 이름은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시설 사업을 하는데 그건 어디서 하는가? 대한민국 어떤 땅에 가서도 다 할 수 있는 거다. 대한민국 땅에는 도로 만들 수도 있고 공원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그때 행정구역으로 표현할 때는 특광시군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다시 용도로 분류할 때는 도시지역에서도 할 수도 있고 비도시, 도시지역 외에서도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반드시 무슨 구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지정되면 이곳 안에서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정비사업은 무슨 구역 안에서 정비구역 안에서만 한다 이렇게 나와. 자,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연상해 볼게요. 자,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항상 뭐로 돼 있다? 특광시군. 울산광역시가 될 수도 있고 옆에 경주시가 될 수도 있고 포항시가 될 수도 있고 영도군이 될 수가 돼 있어. 그럼 이 시군에는 항상 무슨 법이 적용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바로 이 법.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무슨 법? 이 법이 적용. 자, 이 법의 이름 다시. 이 법의 이름이 무슨 법이라고? 국토계획법이야. 자, 국토라는 말은 항상 무슨 뜻? 전국의 토지.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슨 법? 국토계획법. 그러면 울산광역시도 어디에 하나? 전국의 토지에 하나? 그 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모든 특광시는 여기에 적용돼.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땅에 대해서는 용도가 지정되는데 그 용도라는 게 뭐가 되냐면 도시지역이 지정되든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지정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지정되겠죠. 그러면 도시지역 그러면 도시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자 무슨 계획이고 관리계획 결정이고 자 도시지역 외라는 게 뭐냐 그러면 관, 농, 자 요 세 개를 말하죠. 요거 지정하는 것도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 결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은 무조건 도시가 지정되든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지정되든가 지정이 되는데 전부 다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 결정이다. 그럼 관리계획 결정이 바로 무슨 법이야? 국토계획법이야.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땅은 국토계획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울산광역시라고 예를 들어봐요. 울산광역시다. 울산광역시에 이렇게 도로를 하나 설치하려고 한다. 그럼 이 도로라는 걸 설치하는 것도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 결정이다. 맞죠? 도로 만드는 것도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결정이 돼서 요걸 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시설 사업이라 부른다.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도로 만들겠다, 공원 만들겠다 하는 것이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이 돼. 그럼 결정이 돼서 사업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업의 이름이 무슨 사업이다?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자 여기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도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하고 결정됐으면 자 무슨 구역이 지정돼야 돼?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 지정되면 거기서 뭐 한다? 도시개발 사업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여기에다가 정비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정비사업도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하고 결정됐으면 사업하려면 무슨 구역이 지정돼야 된다? 정비구역이. 요게 지정돼야 사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는 과정은 전부 뭐 도로 만들든 신도시 만들든 정비사업하든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 결정하고 결정이 돼서 도로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그 모두를 대상으로 사업하면 되는 거고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 할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도시개발 구역이라든가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이제 시행자라고 부르는데 요 시행자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행정청
행정청 시행자라는 게 있고, 그리고 비행정청,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있다. 이렇게 분류하고, 또 하나가 공공시행자, 그리고 민간시행자,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공공이냐 민간이냐 행정이냐 이렇게 구분을 안 해. 근데 공부할 때만큼은 이게 구분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구분이 돼야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행정청 시행자라는 건 누구를 말하냐면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한다 이렇게 나올 때 요걸 행정청 시행자다 이렇게 말해. 자, 누가 나오면 국가나 지자체가 이렇게 나오면 이걸 행정청이라고 그래. 그럼 국가라는 건 항상 누가 대신하나요?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나와. 국가 하면 공법 시간에 누가 나와?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와. 그게 공법상의 주무장관이야. 우리가 지자체, 그럼 여러분 배운 게 지자체가 누군가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하는 걸 누가 지자체라고, 그 사람을 행정청 시행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책에 국토부 장관, 뭐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써지면 그 사람들을 어떤 시행자라고 그래? 행정청 시행자다 이렇게 불러줘. 그럼 비행정청은 이 사람 외에 이렇게 나오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람이 시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비행정청이라고 그래.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시행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행정이야 비행정이야? 비행정이다 그러겠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다 이렇게 써졌어. 그러면 행정청이야 비행정청이야? 한국토지주택공사 없잖아. 없으면 누구야? 비행정청이라니까. 이 두 사람만 누구요? 행정청이라니까. 그럼 이 두 사람만 딱 머릿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아, 국가 지자체가 그럼 뭐 행정청, 그 사람이 아니면 비행정청. 여러분도 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니까 또 뭔 그러면 안 돼. 두 개 중에 해당 없으면 무조건 비행정청 이러는 거야. 다시 이제 보통 공공시행자라고 할 때는 누가 되냐면, 공공은 방금 배운 행정청인 시행자에다가 행정청 시행자에다가 무슨 공사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요럴 때 이제 공사가 들어가면 그 합해서 뭐라고 그래? 공공시행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했던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였다. 그럼 뭐라고 그래? 공공이야. 그러니까 공사는 행정청은 아닌데 어디에는 들어가? 공공에는 들어가 있어. 이게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또 책 읽을 때 문장을 이해를 못해. 반드시 구분하고. 그러면 또 울산광역시나 우리 경주시나 이런 지방에 가면 지방공사가 있어. 지방공사. 그 지방공사 하여튼 끝에가 뭐 붙으면 공사 이렇게 나면 어디에 속한다? 공공에 속한다 이러시면 돼. 크게 볼 때는. 그럼 민간이라는 것은 이 사람 외의자 이렇게 나와. 행정청도 아니고 공사도 아닌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을 민간시행자라고 불러. 그럼 이제 이름으로 하면 민간시행자가 주로 누구냐면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그리고 조합, 요걸 대표적인 민간시행자라고 불러.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소유자하고 조합이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 소유자라는 개념을 우리 개인들로 착각하면 안 돼. 이 소유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하고 있어. 그럼 우리 개인에 해당돼 안 돼? 우리 개인이 안 되지. 여러분이 3분의 1을 갖고 있으면 여기 와서 고생할 필요가 없지. 그잖아. 어디 사업하는데 여러분이 3분의 2 이상 토지를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와서 공부할 필요가 없지. 가만히 있어도 될 건데. 이건 아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개인 건설회사를 연상하시면 돼. 건설회사가 사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땅 사들여야 되겠지. 그럼 사들이면 그 사람이 뭐가 돼? 소유자가 되는 거란 이야기야. 그럼 우리 개인들은 어디에 해당돼? 조합이 되는 거야. 조합. 여러분이 땅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만큼 뭉치면 되잖아. 이만큼 뭉치게 되면 여러분도 뭐가 돼? 시행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민간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우리가 아니야. 이런 사람을 말해. 얼마 이상? 3분의 1을 소유한 사람이라.
그럼 오늘 이게 한 번 배웠는데 여러분 시험장 갈 때까지 맨날 이 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시험장 가도 이 말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찾아내면 돼. 항상 조합은 우리 이제 개개인들이 말해. 개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시행자를 조합이라고 말해. 근데 이 조합은 시설 사업에서는 제외돼. 시설 사업에는 조합이 없어. 도로 만드는데 조합이 도로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공원을 만드는데 조합이 공원 만들어 이런 건 없잖아.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뭐 한다고 그래? 조합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국토개법 시간에는 민간 그럼 누구를 말해? 토지 소유자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고, 이 조합은 정비 사업을 하거나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한다. 그때는 뭐가 나와? 조합이 나와. 그럼 우리가 이 시행자를 여기서 배우면 나중에 어디 가도 똑같아? 저기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할 때도 전부 똑같은 개념으로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공법은 국토개법에 나온 내용이 전부 나머지 법에 가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맨 첫 시간에 우리 공법은 공부할 때 무슨 법을 잘하면 국토개법 하나면 여러분 8개 정도 맞을 수 있는 실력 되면 나머지는 다 그 정도 나올 수 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여기서 용어라든가 이 개요를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면 저거 잊지 마시고 정리하고, 요 그림은 이런 거다 하고 알면 되는 거고, 시행자는 이런 건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도시개발법을 또 금방 해. 그럼 도시개발법 할 때 시행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 책에는 지금 보면 타이틀만 한번 확인해 봐요. 82쪽에 보면 자 3번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하고 재무만 확인하시면 돼. 그러면 사업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그 절차가 나오고, 아직 읽으실 거 없어. 오른쪽에 보니까 뭐가 나오나요? 시행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시행자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이제 행정청 개념이 먼저 나와. 그러면 이제 행정청이니까 여기 이름만 해볼게요. 누가 나오냐면 원래는 여기 나와. 자 울산광역시 그럼 누가 해야 돼? 울산광역시장이. 자 경주 그러면 경주시장이. 서울특별시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그게 시행자야. 그러니까 모든 지역은 그 시장이 하는 거야. 시장이나 군수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 누가 시행자? 서울특별시는 누가 시행자야? 서울특별시장. 울산광역시 그러면 울산광역시장이 시행자야.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울진군 이런 군에 가면 누구야? 군수가 시행자다.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최근에 오지 말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거나 만약에 국가계획이다 그럼 누가 해야 돼? 국토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행자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불도저 밀고 다니면서 공사해 안 해? 안 하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일단 행정청이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자다 이렇게 해놓고 두 가지 과정이 있어. 요 행정청이 지정 고시를 해야 돼. 행정청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지정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실제로 비행정청들은 그냥 지정을 받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게 먼저야. 지정을 먼저 신청을 해. 그러면 신청하면 그 서류 검사에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지정고시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순서가 앞으로 책에 보면 지정고시 말은 반대로 누가 요게 신청하니까 지정고시했다 이렇게 말해. 한번 예를 들어봐요.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야. 그럼 서울특별시에서 이렇게 도로 내려고 해. 도로. 그럼 도로 낸다는 거 처음부터 한번 해봐요. 누가 위반해 이거? 도로 낸다고 누가 위반해? 서울특별시야. 서울특별시장이 위반하겠죠. 결정 누가 해? 서울특별시장이 사업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야. 그래놓고 사업 시행자는 누구냐?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되겠네. 근데 서울특별시장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건설회사한테 지정하겠지. 요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름은 항상 원칙은 누가 나와? 행정청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누가 한다? 개인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공사한테나 아니면 무슨 건설회사한테 지정해서 하게 한다. 요런 논리야. 그러니까 뜻은
항상 모든 도로를 만들건 신도시를 만들든 정비 사업을 하든 거기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관할하는 특광시장 군수가 뭐를 해서 입안해서 결정하고 시행하게 돼. 그럼 당연히 시행자가 되지만 시행자들은 자 우리 건설회사라든가 무슨 공사 이런 곳에다 뭐 한다? 지정을 한다. 근데 지정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서 신청 들어오면 그 사업하겠다고 공고문 낼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내가 사업을 입찰한다고 그러지 생각하면 그냥 들어오면 그 중에서 제일 적합한 놈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걸 지금 몰라도 돼. 책의 원칙, 특광시장 이런 건 아무 필요 없어. 이 과정으로 보시란 얘기냐. 요렇게 시행돼. 그러니까 여러분 울산광역시 산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의 시행자는 누구야? 울산광역시장 이래야 돼. 근데 울산광역시 직접 사업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럼 누구로? 시행자를 지정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지정받는 사람을 크게 볼 때는 비행정청 이렇게 말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행정청이 시행자가 사업해야 되겠다. 그럼 공사 가는 것도 지가 알아서 해. 여기서 지정을 받아야 돼. 지정받는 거야. 그럼 여기서 민간 시행자도 이 사람이 뭐 해야 돼? 지정해야 되겠지. 그럼 무조건 시행자는 누가? 행정청이 지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여러분이 건설에 대니까 돈이 있으니까 내가 한다가 아니라 행정청이 뭐 해서 지정해서 해요. 자, 그럼 지정 전에 뭐부터 하고? 신청부터 하고. 신청하면 그 중에서 지정한다. 이렇게 원리 잡으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책에 시행자는 나중에 그렇게 해서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절차가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은 이제 알 필요 없어. 내용은 거기에는 지금 오늘 배울 거는 시행 절차를 좀 하나 배우셔야 되는데 요거 특별히 안 적었다. 이제 지난번 했으니까 어? 했잖아. 이거 안 했어요? 했잖아. 이제 하나를 적을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 자,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업 그러면 세 개를 말해. 세 개. 자, 세 개가 뭔가요? 내 일부러 지웠어. 사업은 세 개가 뭐야? 시설, 개발, 정비사업. 그걸 합해서 그냥 시설 사업 이렇게 말해.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의 사업만 알면 나머지는 절차는 똑같이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만 한번 사업이란 말 쓰면 항상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세 개로 설명해. 세 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도시계획 사업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그냥 사업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 이렇게 알아듣고 세 가지를 사업하는데 시행 절차라고 나와요. 그럼 이제 사업하는 절차지.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이런 걸 외우는 거야. 책에 있는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내용을 절차를 이런 걸 나중에 외우셔야 돼. 순서를 왜 외워지는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사업 중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럼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런 사업도 반드시 무슨 계획이 결정을 해야 돼?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돼. 그럼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말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단계라는 말은 1단계, 2단계 이런 걸 말해. 1단계, 2단계. 그럼 1단계, 2단계가 왜 필요하냐? 사업을 할 때 3년 안에 시행을 할 거냐? 3년 후에 시행할 거냐? 요걸 구분해서 만드는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집 앞으로 도로가 나려고 그래. 근데 이게 10년짜리 사업이다. 그럼 몇 단계로 만들어야 돼? 1단계, 2단계로 만들어야 돼. 왜 필요한가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로가 난다 그랬어.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음식점 하고 있다. 이 가정을 해봐. 음식점. 그럼 도로 난다고 결정하면 음식점 계속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영업이 잘 되는 음식점인데 도로 난다고 갑자기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겼지. 그래서 이제 단계를 보니까 여기가 1단계야. 그 여러분이 하는 음식점은 2단계 쪽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몇 년간은 그냥 사업해도 될까?
3년간. 1단계는 3년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3년 후에 할 거니까 몇 년은 3년간은 뭐 할 수 있어? 영업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런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야. 너 오늘 결정됐다고 너 오늘부터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항상 순서가 단계별 이렇게 해서 몇 년으로 구분한다. 3년 안에 할 건지 3년 후에 할 건지를 구분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3년 안에 할 쪽에 들어가면 당장 뭘 못하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2단계로 그러면 3년 후에 할 거니까 몇 년간은 3년간은 계속 하라 그 말이야. 그런데 3년간도 더 중요한 게 있어. 자, 아까 우리가 여기 10년짜리라고 해봐. 10년짜리. 그럼 여기가 4년, 뭐 5년, 여기 6년, 7년, 여기는 8년, 9년, 10년 이렇게 예를 들어봐. 그럼 현재 여러분들은 몇 년 차에 들어있어? 8년 차. 그럼 몇 년간은 그 음식점 하면 될까? 상식으로 7년간은 할 수 있잖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든다? 단계별 집행률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저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라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가 그러면 무조건 결정했다고 오늘부터 못하게 한다 그러면 불합리하니까 일단 계획이 결정됐어도 바로 사업하는 게 아니니까 몇 단계를 만들어 놓고 1단계, 2단계 만들어 놓고 1단계 들어가면 당장 사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는 뭘 못하게 하지만 2단계 쪽에 들어가면 몇 년간은 최소 3년간은 뭐 할 수 있게 해주자 해서 만드는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말해.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모든 사업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시설이 결정됐을 때 하나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시설이 결정됐을 때만 요걸 만들어.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하거나 정비 사업한다 그러면 시설이 아니야.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가 무슨 단어가 붙으면 요게가 붙으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근데 사업 중에서 시설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요거 수립할 필요가 없다 그거야. 그럼 우리 시험 문제 내는 그거밖에 안 물어봐. 1단계 2단계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언제 만드냐 그럼 무조건 무엇으로 들어가야 돼? 시설자가 들어가야 돼. 시설자가 들어간 것이 결정되면 요거 만들고 예를 들어 도시개발 사업 그럼 도시개발 사업에 시설자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었으니까 만들 필요 없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정비 사업할 때 이거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겠지? 왜 시설자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무조건 우리 머릿속에 시설이란 단어 시설하면 뭐한다? 사업한다 이런 말이 꼭 정리해야 되고 자 그러면 수립이 되면 그 다음 절차로 시행자가 지정고시 된다 이렇게 나와. 시행자 지정고시 한다. 그러면 용어를 한번 풀어볼게요. 시행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누구하고 누가 될까요? 행정청, 비행정청이야. 일단은 공공민간은 따지지 말고 크게 볼 때는 행정, 비행정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 놓고 뒤에 지문에가 지정고시 됐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요걸 누구를 말한다? 비행정청 시행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읽을 때 그냥 시행자 그럴 때는 뭐라고 읽어? 아 행정도 있고 비행정이 있어. 근데 뒤에가 뭐가 써지면 지정고시 됐다 이렇게 써지잖아. 그때는 누구로? 아 비행정청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용어 자체가 중요해. 그럼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 여기는 고시나 공고는 무슨 뜻이야? 알린다 그랬지? 그럼 이거는 왜 공고하고 고시 차이점이 이해되나요? 이거는 오랫동안이지? 뭐 할 때까지? 공사가 끝날 때까지 효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해? 고시했어. 자 만약에 지정 공고했어. 그럼 어떻게 돼? 잠깐만 효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사업이 10년이라는데 10년간의 효력이 있으려면 뭐 해야 돼? 고시. 그래서 용어가 달라. 공고고시 뜻은 같은데도 이렇게 쓰는 용어가 다르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읽을 때 아 이건 오랫동안 효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런 개념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정고시 됐다고 하면 누구로? 이제 비행정으로 된 거잖아. 그럼 비행정청들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실시 또는 시행하는 계획 요 계획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 계획은 쉽게 그냥 공사하는 계획 이렇게 말해. 시험에는 공사계획 이렇게 안 물어봐.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써준 거지. 그러니까 공사하려면 뭐부터 만들어? 계획부터 만드는데 그 계획 이름이 뭐다? 실시. 여러분 실시가 무슨 뜻이야? 지금 뭐 한다 이런 말이야. 쉬운 말로.
그걸 또 시행이라고 내놨어. 그럼 왜 구분하느냐? 세 가지 사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 사업에서 시설하고 개발 사업은 실시라고 써. 실시. 정비 사업할 때는 시행이라고 써. 나중에 배우게 돼. 그러니까 항상 내가 써준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사업에서 쓰기 위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런 계획을 누가 작성할 거냐? 시행자가 작성해. 그러니까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요 계획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만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참고로 봐. 무슨 설계, 도서, 무슨 자금, 계획, 그다음에 시행, 기간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계획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업하려면 뭐가 있어야 설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서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뭐 자금 계획이 있어. 자, 이해해야 돼. 왜 자금 계획이 필요하냐? 행정청에 쓰면 저런 걸 저기다 명시할 필요가 없는데 누구니까? 비행정청이니까. 비행정청에 네가 자금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사업할지 그걸 만들어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행정청에 했더라면 저런 게 필요해 안 해? 안 해. 알려줄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런데 비행정청이니까 저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언제 사업에서 언제 끝난다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 계획이 만들어지면 공고 열람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실시 계획에 대해서 자 인가 그리고 고시 여기까지가 일단 나와야 돼. 그러면 용어 중에서 여러분들 요 용어를 기억한가 해보세요. 인가 기억나요? 안 나? 나죠? 우리 첫 시간에 공법 시간에는 행위를 하려면 두 가지 행위가 있어. 허가 받던가 인가 받던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적일 때 뭐? 그렇지 인가. 사적일 때 허가. 그럼 도로 만드는 게 공적이에요? 사적이야? 공적. 그래서 뭐 받아서 인가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 땅에다가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한다. 그럼 뭐 받아야 돼? 허가. 그 개념이라고 원래. 우리 공법 시간에는 항상 행정청이 아닌 사람 만들면 행정청한테 뭐를 받아라? 인가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인가권자를 그냥 쉽게 해드릴게. 우선 시도지사다 이렇게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누구한테 인가 받아? 서울특별시장. 그죠? 그러면 이제 일반 시로 해볼게요. 경주시 그럼 누구한테? 경북도지사에 돼야 돼. 그럼 울산은 그러면 울산광역시장이 그게 시도지사야. 우리가 내가 그래 첫 시간에 시도지사 써놓으면 이 도지사는 알지만 여기에 시는 누구라고 그랬지?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는 특별광역시장이 인가권자가 돼. 일반 시구는 누가? 도지사가 인가권자야 돼. 도지사가. 요거를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인가를 해줘. 그럼 다시 해봐. 자, 지금 여기가 울산광역시야. 그럼 울산광역시장 행정청이 시행자겠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로? 비행정으로 지정을 했어. 지정을. 그럼 이 사람이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울산광역시장이 뭐 해줘야 돼? 인가해줘야 된다. 그 말이겠지. 뭐 서울로 해봐. 여기가 서울특별시야. 뭐 서울특별시가 시행자인데 서울특별시장은 누구로? 비행정으로 지정을 했겠죠. 그럼 그 사람이 무슨 계획을? 공사하는 계획을 만들 거고 그놈이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서울특별시장이 확인하게 되겠지. 그게 뭐야? 인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다시 자 우리가 이제 대계목으로 한번 가봐. 영덕군이야. 그럼 영덕군에서 시행하려고 그래. 그럼 지금 시행자가 누구야? 영덕군수 그러겠지. 그럼 영덕군수가 누구로? 비행정청으로 지정했겠지. 그러면 비행정청인 사람이 무슨 계획을? 공사하는 계획을 만들어. 그게 실시 계획을 만드는 거지. 만들었으면 영덕군수한테 인가 받아야 돼. 경북도지사한테 받아야 돼. 경북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경북도지사가 인가해준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요 인가의 효과가 시행자로 확정하는 효과가 있어. 시행자로 확정. 여기는 지정만 됐지 확정은 여기서 되는 거지. 그래서 확정되면 시행자에게 공사 착공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부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시행자들은 공사하려면 뭐 받아야 돼? 인가 받아야 돼. 그래서 무슨 권리? 착공 권리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 받으면 하지 말라는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여기는 권리를 주는 거야. 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뭐다? 인가다 이렇게 말해. 그럼 인가했으면 왜 알리는데 고시 이렇게 했을까? 공사 끝날 때까지. 공사 끝날 때까지 이 사람에게는 효력이 있어야 된다 해서 공고가 아니라 고시한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계획 만들면 반드시 뭐 받아야 돼? 인가 이렇게 나와. 그럼 행정청에 있으면 인가 받아 안 받아? 안 받겠지. 그러니까 항상 인가가 있다는 건 행정청이 아닌 사람이 했으니까 행정청한테 인가 받아. 자, 예를 들어봐. 자,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했어.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계획 만들고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 받아?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가 받는다는 그 자체는 누가? 행정청이 아니다 그 말 같은 거지. 그럼 다시 자, 모든 특광시군에는 그 특광시장 구수가 시행자인데 그 시행자들은 누구를 지정한다? 비행정처로 지정을 해. 그럼 비행정청들은 뭐를 만들어?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만들고 나서 그 행정청으로부터 다시 뭐 받고? 인가 받아. 그럼 인가 받는다 그 말은 시행자 확정한다 그 말이야. 확정해서 무슨 권리 준다? 공사 착공 권리를 준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착공 권리 받으면 공사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 시험마다 의견 청취라는 게 여러분 시험에 꼭꼭 몇 문제씩 출제가 돼. 그래서 인가할 때도 반드시 의견 들어라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공고 열람은 의견 청취야, 의견 청취. 그런데 의견 청취할 때 공고 열람은 누구의 의견 청취예요? 주민. 주민. 자, 기억해봐. 관리계획 만들 때도 공고 열람하여 의견 들었다. 누구였어? 주민 이렇게 나오잖아. 그 주민이라는 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나와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 과정에 인가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다? 의견.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서 100% 나와 무조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계획 배울 때도 이게 반드시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 머릿속에 무슨 절차 앞에는 인가 이거 나와. 앞에는 뭐 나와? 의견 청취 이렇게 나와. 그럼 의견 청취는 전부 주민이야. 그러면 주민한테 의견 들으려면 어디다 광고해야 돼? 신문 등에 알려야 되다. 신문에다. 내가 의견 오늘부터 듣겠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왜 공보나 관보에 안 한다 그랬지? 그럼 공보나 관보는 우리가 모르잖아. 안 보잖아. 그걸 어디다 봐야 돼? 신문에야 가장 많이 본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열람하면 무조건 며칠 나와야 돼? 요거잖아. 이건 변함없어 여러분들 과정에. 자, 관리계획 배울 때도 주민 의견 들어 그럼 어떻게 해서 신문에 공고하고 날짜 며칠 14일 이상 이렇게 배웠잖아.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의견 듣고 나서 뭐 해라? 인가라 이렇게 나와 순서가. 오늘 딱 머릿속에 하나 외울 거. 인가 절차 앞에는 뭐 나온다? 공고열람 이거 나온다. 그럼 뭐 하려고? 의견 들으려고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인가 받고 착공 권리 받으면 바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사업을 시행한다. 다른 말로 공사 착공한다. 자, 누가 착공하냐면 시행자가 하겠죠. 그러면 시행자가 착공해서 공사가 완료가 됐어. 그럼 완료했다고 공사 완료 보고를 해. 보고. 자, 보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준공검사. 준공검사 받으면 공사 끝났다는 걸 알려야 돼. 그래서 공고 이렇게. 요거 이제 뜻 알겠죠? 공사가 끝난 걸 알렸으니까 고시할 필요가 없지. 오늘로 끝났으니까 오늘 뭐 한다? 공고 끝나면 돼. 그러니까 앞에서 할 때는 뭐 했어? 고시해서 끝날 때까지 효력을 주기 위해서는 고시를 했고, 공고는 사업이 끝났으니까 뭐 굳이 오랫동안 알 필요 없으니까 공고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보고하는 과정을 해봐요. 공사가 완료됐다. 그럼 보고 누구한테 해야 돼? 시행자가 아까 인가해 준 사람한테 보고하면 될 거고, 인가권자가 뭐하고 검사해 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끝났다는 거 인가권자가 끝났다 하고 공고하면 되는 거지. 이 순서야. 그러니까 밑에 거 뭐 외우지는 말고 순서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사업하려면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그리고 뭐가 한 번 더 만들어져? 단계별 집행계획. 그러고 나서 시행자가 지정고시 돼. 그럼 지정고시에서 누구로 되면 비행정청이 되면 자 공사하겠다는 계획을 한번 만드는 게 그 무슨 계획? 실시계획. 만들면 인가 받아야 되는데 인가 받기 전에 뭐부터? 의견 듣고 인가해줘. 인가해주면 무슨 권리 받아? 공사 착공. 착공할 수 있는 권리 받아서 뭐 한다? 공사 착공. 착공해서 완료됐다. 여기서부터 공사 완료됐다. 공사 완료가 써졌으니까 빼고 읽어. 보고하고 검사받고 끝났다고 공고한다. 이러면 돼. 그럼 이거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바꿔서 할게요. 이제 시설이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으로 바꿔봤어. 그럼 도시개발 사업도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 그럼 도시개발 사업 이거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이게 차이점이야. 시설자가 붙으면 단계별이 나오는데 시설자가 안 붙으면 만들 필요 없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하고? 시행자 지정고시하고 뭐 만들고 실시계획 만들고 공고일람 거쳐서 인가받고 인가받아서 착공권리 받으면 사업 시행하고 착공해서 완료됐으면 보고하고 검사받고 공고한다. 이렇게 나와. 정비사업 바꿀게요. 정비사업 하려고 한다.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 이거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고.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 중에 시설자가 붙으면 뭐하고? 단계별. 시설자가 안 붙으면 단계별은 필요 없고. 역시 시행자 지정고시하고 계획 만들 때 이름을 바꿔서 시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이름을 시행계획이다. 이렇게 봐야지. 예? 이름만 바꿔주는 거야. 또 공고일람해서 의견 듣고 인가받고 착공해서 완료되면 보고하고 검사받고 공고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세 가지 사업은 항상 어떻게 된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 요거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 요거 하나만 배워놓으면 나중에 도시개발을 하든 정비사업을 하든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공법은 하나의 공식이니까 한 개 잘하면 나머지도 자동으로 할 수 있다. 이걸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순서 이거 좀 반드시 알으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지금 과정은 못 외워도 돼. 근데 1월부터 가면은 요거 순서는 꼭 외우셔야 돼. 누가 뭐 하고 이런 거 몰라도 돼. 순서만이라도 알아야 돼. 순서만이라도. 그 다음에 용어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준공검사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 준공검사. 근데 이 준공검사하고 같은 용어가 사용검사야. 또 사용검사랑 같이 쓰는 용어가 사용승인이야. 세 가지 용어는 같은 뜻이야. 뭔지 쓰냐면 사업이 됐거나 또는 사업 아니면 공사 요런 게 완료됐을 때 검사 받는 용어야. 사업이나 공사가 끝나서 뭐 하는 거? 검사 받을 때. 검사 받는 용어가 준공검사, 사용검사, 사용승인 이렇게 말해. 그럼 왜 저걸 통일을 안 시키고 각각 이렇게 용어가 다른 거냐? 법률에 따라 차이점이야. 이 사용승인은 건축법에서 쓰는 용어야. 건축법에서. 자 그럼 해봐. 여러분이 땅 대지를 갖고 있어. 거기다 주택, 단독주택 하나 지으려고 하면 허가 받겠죠? 왜 허가 받아? 사적이니까. 허가 받아서 공사 끝냈어. 그럼 그 집을 가서 사용하려면 뭐 받아야 돼? 사용 승인.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사 끝나서 그걸 사용하고 싶어도 뭐 받아야 돼? 사용 승인 받아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또 여러분 시험범위에 주택법이란 게 있죠? 특히 주택 중에 아파트가 되겠죠?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럼 여러분 이 아파트 건설하면 분양 신청해서 분양을 받겠죠? 그 잔금 다 냈어. 그럼 잔금 냈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니죠? 자, 우리 건설회사가 공사 끝내서 뭐를 받아야 돼? 사용 검사를 받아야 돼. 그럼 사용 검사를 받아야 여러분이 가서 입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끝나면 받는 절차 이게. 그러면 준공검사는 뭐냐? 요 두 개 법을 뺀 다른 법. 다른 법률에서는 사업이나 공사가 끝나면 뭐 받아? 준공검사 받아.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지금 국토계획법에서 공사 끝나면 뭐 받아? 준공검사.
필기 나중에 하시고 이거 보라니까. 쉬는 시간 됐어. 쉬는 시간에 적으시면 돼. 적다 보면 여러분들 그걸 못 듣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자, 지금 배우는 거 국토계획법이야. 그럼 국토계획법은 두 개법에 해당 안 되니까 뭐야? 준공검사죠. 도시개발법, 준공검사. 도시정비법, 준공검사. 그러니까 이 두 개 법만 용어가 달라. 두 개 법만. 그 두 개 법이 아닌 나머지는 모두 무슨 검사? 준공검사라니까. 그럼 여러분이 상식으로 할 때 세 가지 중에서 뭐를 많이 들어보셨어? 그래, 준공검사를 많이 들어. 이유가 있지. 원래 건축법하고 주택법도 처음에는 준공검사에서 준공검사. 그러다가 90년대 요 두 개가 나머지는 다 토지인데 우리는 건물이니까 용어를 좀 다시 쓰자 해서 두 개법이 이름이 뭐로? 사용검사로 바뀌었어.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너는 주택이고 나는 일반 건물이고 그래서 구분하자. 그래서 건축법이 마지막으로 뭐로? 사용승인 이렇게 변천이 된 거야.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90년대는 전 뭐라고 그랬다가 준공검사를 했다가 법률에 따라 처음에 주택법 건축법이 뭐로? 사용검사로 바뀌었다가 다시 건축법이 뭐로? 사용승인 이렇게 바뀐 거야. 아셨지?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던 게 준공검사를 많이 들은 이유가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 앵커들 봐봐. 그러면 완전히 표준말에다가 제대로 쓴 말하잖아. 근데 이거 구분 안 하고 써. 왜? 저게 다 공통으로 쓰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공부 구분해야 돼. 우리 과정만큼은 요 세 개를 구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나중에 이런 걸 배워. 자, 건축법의 사용 승인 받으면 이쪽에 준공검사는 받은 것으로 본 이런 걸 배워 나중에. 그러니까 이 용어를 모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뒤죽박죽 되는 거야 순서가. 그래서 첫 시간이지만 이런 용어는 정확하게 알고 쓸 거. 자, 건축법 시간에 공사 끝났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라고 나와? 사용 승인 이렇게 나와야 돼. 주택법에서 아파트 건설 끝났다. 그러면 사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검사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두 개법이 아니다. 그럼 뭐? 준공검사 이렇게 쓰셔야 돼. 아셨지? 그래서 필기할게. 요거 세 개. 반드시 요거는 적어놨다가 나중에 처음이니까 적어놓고 이건 한 번씩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돼. 그래야만 나중에 1월부터 공부 들어가면 쉽게 접근이 돼. 그러니까 11월, 12월은 내용이 중요해.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깨우쳐라.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쉬었다가 요거 들어갈 거니까 쉬는 시간에 요거 한번 뭐 사진 찍으시면 된다고 그랬잖아. 굳이 뭐 적기 싫으면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더 보시는 거니까 쉬었다 들어갈게요.